내 이름은 모토이 미유키. 평범한 32살 주부다. 오늘은 학부모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특별히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우리 집은 몇 년 전에 주택단지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사서 가족 다 같이 살고 있다. 동갑인 남편 사토루는 회사원이고 6살 아들 와타루는 내년에 초등학생이 된다. 이렇게 셋이서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병원에 입원하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 와타루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인 셈이다. 어느 날 기력이 쇠하신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셨다. 향년 87세로 편히 돌아가셨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따뜻하게 할아버지를 배웅해줬다. 일이 마무리된 후 할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가 찾아와서 할아버지가 맡기신 유언장을 읽어주었다. 유산의 일부를 와타루의 학비로 쓰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기 전에는 와타루랑 자주 놀아주시기도 해서 증손주를 위하는 마음이 크셨나 보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땅을 가지고 계셔서 팔면 큰 돈이 들어올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회의를 열어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논의했다. 나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 대학 갈 때 쓰는 것도 괜찮지만 난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는 교육열이 심한 학부모는 아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부터 생각했었다. 와타루는 평범한 남자애처럼 보이지만 머리가 꽤 비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남자애인데도 파워레인저 장난감이나 게임에 관심이 없고 그 대신에 퍼즐이나 두뇌 게임을 아주 좋아한다. 심지어 사촌한테 받은 수학 문제집을 손쉽게 풀기도 했다. 남편이나 내가 가르친 적도 없었다. 아직 6살인데 그림책이 아니라 한자가 많은 고학년 책을 읽기도 한다. 읽고 쓰기도 열심히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느샌가 습득 완료였다. 아들이 이렇게 두뇌 성장이 빠른 건 부모로서 기쁘지만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못 어울리는 게 걱정이었다. 만약 일반 학교라면 적응하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다행히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찬성해줬다. 이렇게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아들이 응시한 모니로봇 학원은 초등부터 대학교까지 통합돼 있고 지역 내에서 명문 사립학교로 유명하다. 아들은 손쉽게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그 다음 면접. 천재 아들과 달리 평범한 부부인 우리는 열심히 연습해서 많이 긴장됐지만 무사히 면접을 마쳤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렇게 아들은 사립학교에 다니게 됐다. 그리고 입학식 날 남편은 식만 보고 바로 출근했고 나는 그 뒤에 이어진 학부모회에도 참석했는데 학부모회는 어땠어? 다 끝났어? 지금 막 끝났어. 근데 내가 학부모회 임원이 된 거 있지? 그거 썩은 귤 골라내는 식이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그런 거지 뭐. 그런 걸 왜 했어? 괜히 귀찮은 일만 떠넘길 것 같은데. 나도 하기 싫었어. 근데 우리 아들이 필기시험 1등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다른 학부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이 퍼져서 다들 나를 추천하지 뭐야? 억지로 강요당한 거구나.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걸. 결국 알았다고 했지. 그거 참 큰일이네. 진짜 큰일은 그 다음이야. 무슨 일인데? 그 후에 친목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좀 화려한 아줌마가 있었거든. 사모님 같은 느낌 말이야. 우와,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만 시비를 거는 거야. 시비? 옆에 앉아서 갑자기 옷 어느 브랜드 거냐고 묻고. 뭐? 그냥 대중적인 스파 브랜드라고 했더니 알긴 아는데 그걸 진짜 입는 사람은 처음 봤대잖아. 뭐? 사람 면전에 대고? 진짜 무례하다. 친목회에서 만난 무료야 사이코 씨는 40살 정도로 보였고 온몸에 명품을 두른 걸 보니 부자 같았다. 나랑 같이 학부모회 임원인데 자기 의견을 힘있게 말하는 스타일이다. 그것뿐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머, 그것도 싸구려 브랜드 거예요? 없는 살림에 애를 사립학교에 보내니까 형편이 좀 어렵나 봐요. 이렇게 돈으로 시비를 걸어댄다. 그것도 나만 집중적으로. 사이코 씨 아들도 우리 애랑 동갑인데 사진을 봤더니 좋은 음식을 잔뜩 먹여 키운 느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회에서 나랑 제일 친한 엄마인 호사카 씨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아참, 무료야 씨 다과의 얘기 들었어요? 네, 티파티라고 했었나? 일단 참석은 하려고 해요. 그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연다나 봐요. 사람들 모아서 새로 산 고급 가구나 옷이랑 보석을 자랑하려고요. 무료야 씨 답네요.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요?
무료야 씨는 모토이 씨한테만 가시를 세우잖아요. 맨날 이상하게 시비나 걸고요. 아, 역시 눈치채셨군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요? 모토이 씨한테만 노골적으로 그래요. 그렇군요. 대체 왜 그럴까요? 서민인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이건 그냥 소문인데 무리아 씨네 아들이 입학시험에서 2위였대요. 네? 처음 들었어요. 그 집은 그전부터 인류 가정교사를 붙여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당연히 1등을 할 줄 알았겠죠. 저희 아들이 1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 시험 가지고 그러는 건 너무한데요?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모토이 씨 댁이 그 집만큼 교육열이 넘쳤다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돈과 정성을 들여 가르쳐놨더니 그렇게 열심히 교육받지도 않은 애한테 진 거니까요. 그야 기분 상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시비를? 아마도요. 그리고 약속 당일 나랑 호사카 씨는 무료야 씨가 연 파티에 참석했다. 얘기로는 들었지만 엄청난 집이었다. 도착해서 엄마들끼리 담소를 나눴는데 무료야 씨가 특이한 것뿐이지 다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서 금세 친해졌다. 그리고 개최자 무료야 씨가 등장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저트와 차 모두 최고급이니 마음껏 즐겨주세요. 무료야 씨는 대낮에 입기 부담스러운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다. 너무 특이해서 튀는 듯한 차림이었지만 어머, 드레스가 너무 멋져요.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근데 20만 원짜리 싸구려 해요. 무료야 씨를 따르는 엄마들이 이렇게 띄워줘서 문제 없어 보였다. 그리고 점점 나한테 다가오더니 모토이 씨 댁에서 입에 대기 어려운 것들 뿐이죠? 혹시 집에 싸가려면 밀폐 용기 드릴 테니까 사양 말고 말하세요. 정말 고약하기도 하지. 이렇게 1년 동안이나 나한테 무료야 씨의 가시도친 시비가 쏟아졌다. 잘 참아냈다. 그 후로 5년 뒤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다. 학부모의 임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도망갔지만 올해는 다른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 그리고 무료야 씨와 5년 만에 재회했다. 또 함께하게 돼서 기쁘네요. 잘 부탁해요. 저도요. 전도다난한 1년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무료야 씨한테서 곧바로 연락이 왔다. 모토이 씨, 이번에 저희 집에서 티파티를 하는데 괜찮으면 오실래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참석할게요. 그러고 보니 요즘 모토이 씨네 댁이 좀 어렵죠? 말하기 뭐하지만 경제적으로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왜 그러시죠? 말해도 괜찮아요. 와타루가 모니로버 중학교에 안 간다면서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네, 맞아요. 성적이 좋은데 진학을 안 한다는 건 경제적인 사정 때문인 거죠? 그런데 파티에 초대하다니 나도 참 무신경하지. 정말 미안해요. 무리해서 올 필요 없어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래도 괴롭지 않을까요? 대궐 같은 우리 집을 보고 박탈감이 들면 어떡해요. 다행히 우리 집은 돈이 궁한 적은 없어서요. 그렇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아들이 재능이 넘치는데 그렇게 돼서요. 그래도 와타루는 공립중학교에서도 잘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티는 오실 건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초대도 해주셨는데 갈게요. 집에 싸갈 밀폐 용기도 준비해 놓을까요? 그건 됐어요. 그렇게 5년 만에 그 집에 다시 오게 됐다. 여전히 대단한 집이네. 무료야 씨도 여전하달까.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저트와 차 모두 최고급이니 마음껏 즐겨주세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똑같은 인사를 건넨 뒤에 곧장 나한테 다가오더니 결국 오셨네요, 모토이 씨. 네, 여전히 멋진 집이네요. 오랜만에 골탕 먹일 상대를 만나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주위에 다 들리게 큰 소리로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저번에 집안 형편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걸 굳이 상대하는 것도 귀찮아서 서민들이야 다 그렇죠 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적당히 어물쩍 넘겨버렸다. 그러자 호사카 씨가 뒤늦게 들어오며 늦어서 죄송해요. 모토이 씨 정말 대단하네요. 나를 발견하고 내 쪽으로 뛰어온 호사카 씨는 지역 잡지를 펼쳐 보였다. 아드님 기사 읽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로 있네요. 호사카 씨는 잡지를 보여주며 들뜬 듯 말했다. 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민망했던 나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아드님 기사요?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묻자 자연스럽게 잡지가 무루야 씨에게 넘어갔고 주위에 있던 엄마들이랑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루야 씨 얼굴이 점점 굳더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진실을 얘기했다. 와타루는 입학 후에도 그 두뇌를 갈고 닦았고 IQ 170을 기록해 뛰어난 천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 와타루는 IQ가 높은 인재들의 회원제 모임에 소속됐고 나도 그곳에서 영재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만나서 깊이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친해진 학부모가 해외 대학에는 월반 제도가 있다며 우리 아들한테 권해줬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아이들도 우수하지만 솔직히 아들은 격이 달라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반면 해외 대학에 다니면 아들이 훨씬 적응하기 쉬울 것 같았다. 아들도 얘기를 듣고 무척이나 관심을 보여서 큰맘 먹고 도전해봤다. 그 결과 특별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믿기 힘들지만 아들은 내년부터 해외 명문대에 다니게 됐다. 그런데 지역 출판사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러 왔다. 이 얘기는 호사카 씨한테만 말했는데 무루야 씨가 이상하게 착각을 해버린 거다. 정적에 휩싸인 분위기 속에서 호사카 씨는 혹시 비밀이었어요? 미안해요. 들떠서 나도 모르게. 아니요. 숨길 필요도 없는 일이고 괜찮아요. 괜히 자랑하는 것 같고 민망해서 그냥 주위에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건 사실이다. 사실이긴 한데 얘기를 들은 모르야 씨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결국에는 망신을 당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다들 모르야 씨를 비웃는 분위기가 되자 그럼 그렇다고 솔직히 말을 할 것이지. 형편이 어렵다는 거짓말로 동정이라도 끌고 싶었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솔직히 말할 걸 그랬나?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 얘기에 자극받은 모르야 씨가 아들 교육에 더욱더 열정을 올려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그 집 아들도 똑똑했지만 천재인 와타루의 상대는 못됐다. 그 압박감을 버티지 못했는지 무루야 씨 아들은 중학생이 되자마자 삐뚤어졌고 결국에는 가정까지 무너졌다고 한다.